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대표 최노석입니다. 오늘도 통일운동가이신 서인택 GPF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의 지난 방송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계속 앵콜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인택입니다. 오늘 우리 최노석 회장님과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기념적인 것은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명동에서 이렇게 충무로로 예. 이사를 하고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기념적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새로운 둥지를 들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참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물을 풍선에 달아서 보내진 않나. 그렇죠. 또 북한의 뭐 얼마 전 일이지만은 김일성의 유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족 통일이란 개념을 지워라. 그리고 김일성이 세워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세운 탑이 조국 통일 3대 연장 탑인데 네. 그거를 또 폭파시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고, 북한의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징후들은 그거는 앞으로 북한 체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시한폭탄과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북한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 회장님하고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저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북한의 문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할아버지하고 다르고 아버지하고 다르고 이거 어디로 튈는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북한의 민족 통일 개념을 김정은 스스로가 부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쓰게 된 권력 체제의 근본 기대를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김정은의 권력이 김정일 또 그 위에 선대 김일성으로부터 오는 거고, 김일성의 유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이고 통일인데, 이걸 엄밀히 보게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 식격화한 김일성 종교를 믿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 종교의 양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교리가 민족이고 통일인데, 이것을 스스로 부정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후과에 대한 것을 과연 김정은이나 또는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얼마만큼 분석하고 한 행동인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분석은 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돌발 행동인데 워낙에 권력이 김정은에게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돌발 행동에도 북한 체제가 어떻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그런 말하자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고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사실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분석은 사실은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데, 네. 북한 내부에 지금 북한 통치를 해올 수 있었던 세 가지 축이, 첫째는 이제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그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세뇌해 왔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세뇌하던 그런 부분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고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유입되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안다. 그러니까 사상 통제의 큰 틀이 이제 지금 무너진 상황.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던 거는 그 배급 체제를 중심으로 예,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배해오던 건데 이 배급 체제가 이제 북한이 경제난을 겪다 보니까 그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제 그 의식주를 갖고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그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취약해졌겠죠. 그렇죠. 예, 취약해졌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 장마당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 MZ 세대, 북한의 그 장마당 세대들은 그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장마당에서 북한 정권에서 배급하는 식량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이제 그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얻어가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그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장마당 세대들을 규정하는 게 이제 그 결국은 그 90년대 중반부터로 보게 되면 중반에 90년대 중반에 티네이저 젊은 시기를 어린 청소년 시기를 경험한 세대들의 나이가 그 뒤로 30년을 버티게 되면 벌써 40대에 그렇죠. 접어든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 안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그래도 유지하는 거는 공포 정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용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 공개 처형을 한다든가 뭔가 북한 체제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만 조금만 보여도 수용소 보내고 뭐 간부들 같은 경우는 막 숙청하고 뭐 공개 처형이 이건 뭐 탈북자들이 뭐 많이 증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포 정치만 남은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는 공포 정치밖에 없다 보니 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참 안 된 일이죠. 더 가혹한 그런 참 통제 속에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북한 정권의 그 통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혹한 하나의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빨리 이 상황을 끝을 내야죠. 그 상황을 끝을 낼 수 있는 거는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통일밖에는 답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남한 사회에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결심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이걸 두고 볼 거냐? 이걸 두고 봐서 도대체 결국 뭐 우리만 그러면 그 잘 먹고 잘 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그냥 저런 삶을 살아도 점점 그들의 삶은 더 가혹해질 텐데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우리들의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은 뭘 제일 두려워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까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이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은 거는요. 한국 사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이 뭐냐?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은 요리해 나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결론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남한 사회 분열입니다. 남한 사회가 분열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정권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죠. 북한에. 그럼 당근만 먹습니다. 이 사람. 당근만 받아먹고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의 뭐 햇볕 정책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 뭐 어떻게 대화하고 그들하고 교류하고 그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선의를 악용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럼 반대 측면에서 이제 제재와 압박을 한다. 북한에 대해서. 그럼 제재와 압박이 그러면
이것이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고통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주민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네, 네. 고통은 주민들에게 전가하니까 사실은 뭐 김정은이 어디 뭐 살도 안 빠지잖아요. 뭐 이게 잘 먹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호화품 사치품 가지고서 그 김정은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뭐 등 따뜻하게 선물도 주고 배부르게 뭐 아주 특권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분열돼 있다는 건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을 위협하든 뭐 최근에도 무슨 뭐 정찰위성을 뭐 발사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분열하죠. 그러니까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분열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위협하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강대강으로 맞서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뭐 온건책으로 가야 된다. 북한하고 대화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주장이 나오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 뭐 그렇게 하면 또 반대파 이 강경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제재 압박을 해야 된다니까 한국 사회 이렇게 분열되죠. 게다가 그게 이제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하던 대북 정책이 그렇죠. 이제 그 분열된 정치적 분열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오니까 문재인 정부 했던 거는 다 덮어버리고 정반대되는 이제 그 정책을 가져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가 총선 결과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행정부 권력은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가 있지만 의회 권력은 또 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의견이 이제 의회 권력이 주장하는 것과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용산을 중심한 이제 행정부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 권력이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왜?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렇게 북한이 어려운 지금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뭐 계속해서 저렇게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주변 정세를 보더라도 북한이 어디 외부 세계에 도움받을 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 인권 문제를 저렇게 다루는 북한과 자기들이 뭐 동맹이고 그런 나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이거 국제사회에서 그런 나라 인정받지 못하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북한은 계속해서 더 고립돼 나가는 상황 속에 한국의 대응 전략이 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 북한을 요리하지 못하는 건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코리안 드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한 비전, 그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는 한국 사회만 된다고 하면요, 북한을 저렇게 요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되어 있다? 그런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다?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 비전이, 코리안 드림이 말하는 비전이 한국 사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북한에 흘러들어갈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 남한이 그냥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의 본래의 정체성인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 나라는 뭐냐면 남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고, 이거 위대한 나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우리의 코리안 드림이고 그 통일을 통해서 그걸 실현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통일된 국가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또 전 세계의 이익을 가져주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거기에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러시아를 설득할 논리도, 일본도 미국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다 갖춘 이 통일 비전을 한국 사회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진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면 김정은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감지가 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거에 대한 반성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코리안 드림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많은 강연을 하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 사람들에게도 강의하고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도 강의하고 이걸 섞어서도 놓고 얘기해 보면 100% 다 공감을 합니다. 네. 거기에 아주 굉장한 사실은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이게 북한에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건 한국에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만 해도 약 15만 명 정도가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외부 세계 다 본다는 얘기죠.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한국 뉴스가 북한의 그 USB에 실려서 지금 들어가서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마치 그 3.1운동처럼 네. 지난번에 저희가 3.1운동에 그렇죠.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하나의 무브먼트가 한국에 만들어지고 그런 하나의 대회, 랠리, 사람들이 그 의지를 표현하는 자기들 비전과 어떤 꿈을 표명하는 대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그 한국 GPF 쪽에서 많은 노력을 꾸준하게 몇 년을 걸쳐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그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리안 드림을 그 저희 재단을 창설한 문현진 박사가 그 이야기하고 나온 거는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2년.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 비전을 실현하는 그 단체로서 그 창설을 했고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현진 박사 그 책을 출판함으로써 사실은 코리안 드림이 정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책이 2014년 남았죠. 예, 2014년. 그러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지난 네, 그러네. 10년 동안 저희가 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 운동을 해놨습니다. 전국의 한 10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저희 단체, 저희 활동에 조인을 해서 같이 연대 운동을 해나오고 있고. 아니 1000개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요? 맞습니다. 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아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네. 긴 시간이고 We Are the World 같은 노래를 만든다라는 하나의 통일의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당시에 그 One Dream One Korea라고 하는 노래. 그렇죠. 원드림 원. 김영석 작곡가가 네네. 곡을 쓰고 김이나 작사가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뭐 당시에 BTS를 비롯해갖고 그 수많은 한국의 그 유명 가수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여야 대표 동참을 했었죠. 네. 김무성 대표도 참여하고 문재인 당대표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 노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의 비전을 노래하자. 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 여든 야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에서 부정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 만약에 통일을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이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에 예.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것만 만들어지면 사실은 뭐 제재 압박 제재냐 또는 뭐 대화냐 이거는 사실은 방법론이거든요. 이거는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같은 전국에서도 대화 안 할 겁니까? 그렇다 해서 제재는 안 할 겁니까? 사실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 한국 사회에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알기를 우습게 알죠. 네. 막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막 가진 말을 다 해도 우리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비전이 하나 되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북한의 정보기관이 다 안다고 봅니다. 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긴 하지만은 2014년, 2015년부터 이렇게 전국적인 풀뿌리 통일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또 동의를 얻기 위한 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어떤 민간 단체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GPF를 이제 그 주목해서 보고 난 이후부터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잘 이제 조화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합의가 돼서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 노력 끝에 그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을 작년 8월 달에 했고, 네. 그 캠프 데이빗 선언문이라는 게 나왔지 네, 않습니까? 선문 나왔죠.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국 정상이 합의한 거죠.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총리까지 우리 윤 대통령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3개국 정상이. 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선언문이. 이거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일본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일본이 거기 동참하게 된 데는 미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통일을 지지한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무엇을 위해 달려들었냐면 북한 핵 문제 해결한다고 달려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30년 동안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서 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뭐 계속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뭐 제재 압박을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화한다고 뭐 북미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는. 근데 모든 노력이 다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북핵 문제만 따로 떼서 해결할 수 없다. 북핵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한미일. 예. 예. 특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에 예.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 예.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했으면, 문제는 뭐냐면 국제적인 공감대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한테 창피한 거죠. 그렇죠. 통일 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건데, 이거 뭔가 교육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겁니다. 네. 과연 우리 이 젊은이들은 아마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다. 아닙니다. 그 교육의 결과입니다. 교육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면요, 젊은이들은 이게, 어린이들은 이게 백지장처럼 깨끗하잖아요. 그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하나의 그 통일교육, 민족교육을 했으면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학교 교육에서부터 뭐 일반적인 사회 풍토가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통일을 무관심하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많은 젊은이들 만나보지만 젊은이들이 다 통일에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네. 정부 주도한 이 효과 없는 통일 정책에 말하자면 질린 거죠. 더 이상 뭐 여기에 희망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보면 그 탈북자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돕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서부터,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의 문제에 관심 갖는 네.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의 그 선한 의지, 양심적인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별로 주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과다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통일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 시민사회의 그 분위기, 그것만 만들면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게, 제일 두렵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북한의 핵무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다들 믿고 있고, 그게 뭐냐면 심리전적인 요소가 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동해상으로다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막 이런 거 발사하니까 우리는 보게 될 때 저 폭탄이 그런데 날아올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 압박감을 주니까 김정은 전술은 벌써
이 핵무기 갖고 자기 집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수십 년 더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회가 또 그거 갖고 분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이콜로지컬 워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심리전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핵무기는 뭐겠냐는 거죠. 우리의 핵무기. 예. 자체 핵무장 하면은 뭐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아, 핵무기가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다 같이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닌데 핵무기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저 북한의 핵을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심리전에서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예, 심리적인. 그거를 뭐 삐라를 풍선도 날려야 되고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날려야 되고 확성기도 쏴야 된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 북한에 전달되냐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건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북한에서 네.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북한에 전달되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더 통일을 강조하는 게 가야죠. 그렇죠.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이 아니, 통일을 부정하면은 북한 주민들 살 길이 없는 거죠.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이렇게 대한민국 잘 사는데 이 잘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번영을 북한 동포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돼야 되죠. 오히려 더 우리가 당신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게 되면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멋지고 잘 사는 강력한 나라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김정은이 혼자 권력을 김정은 혼자다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 최근에 김정은 들어서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 다른 건 뭐냐면 측근들을 죽이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갖다가 공동운명체인데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공동운명체로 왔던 세력들을 막 숙청하거든요. 장성택 숙청에서부터 김정남이로부터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호위총국이니 무슨 뭐 이런 북한의 권력기관의 핵심 권력기관 이 사람들도 김일성 시대부터 세습을 하던 네. 그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을 막 숙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일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김정은이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옵션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이 코리안드림이라는 멋진 비전을 우리가 북한에 풍선에 달아서 보내고 확성기를 쏴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멋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 진짜 뭐 우리가 대우를 갖춰서 100만, 200만, 1000만이 이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코리안들이 함께 외치면 그거는 저는 하루아침에 북한 체제는 종말을 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통일의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벌벌 떨게 만드는 방법이다. 정말 남한이 진짜 핵무기 아니라 핵무기에 버금가는. 핵무기보다 더 좋죠. 북한 핵무기는 사용 불가. 사용 불가지. 어디다 쓸 겁니까? 어디다 썼죠. 근데 우리 핵무기는 사용해야 되죠. 맞아요. 야, 그러면 정말 그런 방법 하나 찾았고, 예.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질문하도록 하고, 예.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말씀을 맺고, 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돼서 네. 또 좀 더 북한 문제를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서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리안 드리밍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의 정말 인권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